네, 안녕하세요. 여원사주의 여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설명을 하다가 12운성이나 음양오행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하는 강의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요. 나름 또 본인이 조금씩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는, 사주 8글자는요, 처음에 음양오행과 12운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논하지 않고서는 사주를 풀 수 없고요. 12운성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 때 이것이 기본이 되고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신살 공부도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명리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통변을 하실 때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경력이 오래 생기다 보면은 서로 글자와 글자와의 관계, 그리고 또 연월일시적으로 그런 관법을 이용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물상으로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의 어떤 물 형상을 가지고 또 사주풀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살도 또 중요하고요. 공만 같은 것도 다 헤아려 가면서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 다르게 공부하는 식대로, 자기가 배운 식대로 사주풀이를 하지만은요, 기본에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 음과 양, 그리고 5가지의 오행, 그리고 10가지의 십성을 모르고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알고 나면은요, 사주를 풀 때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도요, 사람에 따라, 공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고 해석 방법도 틀리기 때문에 사주는 어느 분한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그 통변이 나올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주라는 것은 60%에서 70%의 갖추어진 대로 살아가지만 30, 40%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동성이라는 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사주라는 것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어떤 가정 환경에 태어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났지만 우리나라에 똑같은 사주를 가진 분이 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정 환경이 아주 우수한 곳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똑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더 퀄리티 높은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곳에 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곳에 가서 정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사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큰 길에서 조그만한 길들은 그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내 삶이 조금씩 틀어지거나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비슷한 길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한 길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불규칙적인 변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된 60, 70%의 그 명과 30%의 변동성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십성이라는 것은 12운성, 즉 항상 십성을 풀이할 때는요, 일간을 중심으로 10가지의 12운성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 월, 일시가 있으면은 일주, 세 번째 자리에서 위에 천간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 중국 고대에서는 일간이 아니라 연간을 자기 자신으로 봤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몇백 년씩 흘러내려오면서 사주풀이가 일간을 나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 이 월지, 말하자면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12달 중에서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일지, 그러니까 나 자신의 태어난, 그러니까 생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월 12일생이라고 한다면 그 12라는 글자, 그 날짜와 이 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거의 월지는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오행들이 차지를 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연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어느 계절에 언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해서 어느 하루 중에서 언제 태어났냐, 내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연학이다, 계절학이다, 사주는 계절학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정화라는 그런 열기를 가진,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상징할 때 촛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호롱불이다, 촛불이다, 열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자그마한 열기로 태어났습니다. 촛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촛불은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너무 더운 여름보다는 좀 싸늘한 가을이나 또 겨울에 불을 밝혀주면 사람도 거기서 온기를 느끼죠.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는 그렇고, 또 하루 중에서는 조금 약간 해질 무렵이나 저녁에 태어나면은 그 호롱불이 깜깜한 것을 밝혀줍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 촛불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의 논밭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토의 일간은 사실 음의 것인데, 이것이 봄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주로 논밭이라는 그 토양은 사람들이 일구어 먹는 어떤 전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주로 우리가 봄에 이렇게 일구죠. 밭을 일구고 논을 일궈서 싹을 심습니다. 그죠? 그럼 봄에 태어나면은 논이 할 일이 많죠. 그러나 이 논이라는 그 논밭이라고 하는 기토라는 그 땅이 한겨울에 태어나면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즉 시골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겨울에는 놀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재배를 끝내고 다 놀다가 봄이 되어야 몸을 움직이면서 밭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나머지 글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겨울에 태어난 기토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또 여름에 태어난 정화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상징적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머지 그 글자들과의 연관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 글자들이 이 월지의 해로움을 막아주는 경우에는 또 일간한테 그렇게 나쁜 글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일간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십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놓았듯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겁이다 하는 것은 비견겁제의 이제 줄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제, 편제 말씀드리는데 그냥 제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관도, 정관과 편관, 그리고 인성도 정인과 편인, 식상은 식신상관의 줄임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비견은 음양오행으로 했을 때 나와 같은 음의 글자일 경우, 또는 내 일관과 똑같은 양의 글자의 경우를 비견이라 하고요. 음양이 틀릴 때를 겁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토일간인데요. 무토가 내 사주에 있을 때는 겁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행을 상징하지만 음양이 틀릴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정제, 편제도요. 내가 극하는 오행인데 그 음양이 같을 경우 정제, 틀릴 경우 편제. 관도요. 내가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그 극하는 오행이
음량이 같을 경우에 정관, 틀릴 경우에 평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도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죠. 여기 적어 놓았듯이. 자, 같은 오행, 그리고 내가 극하는 오행, 그 다음 관은 내가 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관을 주로 남자, 여자에 있어서는 직업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정인편의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 나에게 생을 해주는 오행입니다. 그 다음 식신상관은 내가 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을 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설한다는 건 내 힘을 빼간다. 나를 생해주니까 정인편의는 나의 힘을 북돋아주는 오행이다.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당연히 내 힘을 빼가는 어떤 그런 십성이 되겠죠. 그리고 정제, 편제도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당연히 내 힘이 빠지면서 상대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견겁제도 같은 오행.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를 설명할 때 기초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주에서는요, 이 모든 10가지의 글자가 다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구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글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을 때 서로의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이 10가지를 모두 가지고 10가지 다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죠. 어쨌든 그 8가지가 오행이 모두 골고루 들어있다 하더라도요,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주고, 또 내가 힘이 강할 때 빼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 균형이 깨졌을 때는 모든 오행이 다 갖추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사주가 될 수 없고요. 또 한두 개 빠져서 태어났지만 그 오행이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각기의 사주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돼서 옛날 사람 말로는 파격이다,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모든 사주들이 그 성격이 되기 쉽지 않고 파격이 되기도 쉽지 않고요. 사주라는 것이 우리가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좋지만 이 부분이 나쁘고, 또 좋은 부분이 조금 많은 사람이 있고 나쁜 부분이 조금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말할 때 무인성이다, 무관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십성이 사주에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힘도 들고 또 어떤 딜레마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없는 것을 항상 갈구하면서 힘들어 하다가 나도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모두 갖추고 태어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갖추고 태어나도 그것이 근이 없다거나 상생이 되지 않을 경우는 아예 힘이 없습니다. 관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지지해서 받쳐주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운에서 결국은 쓰러지고 달아나서 관에 그 으스러짐이 오게 되어 있고요.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천간에 그렇게 나타났더라도 그 관계성이나 힘 너무 많아도, 오행이 너무 많은 역할을 차지해도 너무 적게 없이 태어나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와의 그런 어떤 상생상극 그런 관계, 서로가 어떻게 일간에게 힘을 주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걸 보시면은 천간만 적어 놨는데요. 갑, 을, 병정, 무기. 여기서 갑이란 글자가 양의 글자고요. 을은 그리고 병화가 양, 그리고 무토는 양의 그 토고요. 여기는 음의 토. 그리고 양의 금, 음의 금, 그리고 수에서도 임수는 양, 그리고 계수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요, 똑같은 어떤 목의 기운을 가진 글자지만 전혀 틀립니다. 갑목과 을목이 뜻하는 것이 전혀 틀리고요. 병화와 정화는 전혀 틀립니다.
정화와 그리고 무토와 기토도 전혀 틀립니다. 그 사주에서 기토가 있을 때와 무토가 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경금과 신금도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5가지의 오행으로 분류해 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더 세심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간목도 어떤 사주에서는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는 굉장히 사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 임묘진사, 오미, 신유, 수레 중에서 양의 글자, 음의 글자. 그래서 그 음양 공부를 하셔서 따로 분리를 하다 보면은 이 십성이 바로바로 사주 풀이하는 데 있어서 금세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찾아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바로바로 이 십성은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음양오행과 12운성 기본적인 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거 강의하면서 부족한 부분 기초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